인도의 원주민들은 드라비다족, 문다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인더스 문명은 여기서 이렇게 나중에 여기가 5개로 갈리거든요. 하류로 가면 5개로. 그리고 오하유역이라고 해요. 오하유역이라고 하는데 거기 그쪽이 이제 인더스 문명, 모헨조다로, 하라파 이런 데가 이제 인더스 문명의 큰 도시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관계수로 같은 게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에, 5,000년, 6,000년 전에 관계수로 같은 게 있었어요. 대단한 유적입니다. 그래서 저걸 만든 사람들은 드라비다족, 문다족이에요. 원주민들. 저 사람들은 누굴까요? 인종적으로는 흑인입니다. 왜? 아프리카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우리 조상이 흑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현생 인류의 조상은 흑인이에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루시, 흑인이에요. 아프리카누스라니까 흑인이에요. 흑인이에요. 그래서 흑인에서 백인이 갈라져 나오는 거고, 그 뒤에 황인이 갈라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황인이 제일 늦게 만들어진 인종이 황인이에요.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더 잘 진화된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 이 사람들은 흑인 문화예요. 그러니까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흑인 문화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민족이 하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유목민, 백인들. 인더스 문명은 흑인 문명이고 여기에 누가 들어오냐면 백인들이 들어와요. 이게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코카서스 산맥이 있어요. 코카서스 산맥. 어디냐면 터키 아시죠? 네. 터키에서 동쪽에 코카서스 산맥이 있어요. 코카서스 산맥이. 그 동네에서 이 아리안족이 이동을 시작해요. 저 사람 유목민들이에요. 백인은 유목민들이에요. 저 아리안족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그 터키가 지금 어느 쪽 나라라고 생각하면 조지아 압니까 혹시? 조지아 그러면 나라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커피가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커피 이름이 조지아인 거는 저 나라가 아니고 저쪽 지역이 아니고 미국의 조지아예요. 거기서 커피가 시작되는 그게 원래 저 콜라 만들어지는 데가 그 조지아예요. 그래서 조지아에 그래서 커피도 그 커피도 그 콜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히 불교만 모르는 건 아니야. 저도 깜짝 놀래요. 그래서 코카소스 산맥에서 이 아리안족이 민족 이동을 시작해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이전에 예전에 유목민들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후가 변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훈족의 대이동, 뭐 몽고가 한번 이동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기후 조건에 지구에 기상 이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목이라고 해서 다 천지사방으로 다니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배나 비행기도 아무 데나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다 루트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니듯이 유목민들도 도는 코스가 있어요. 도는 코스. 자기 나하바리가 있다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돌아요. 그 풀을 따라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다른 데를 간다는 건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풀 다 되면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무슨 다이아몬드 스텝 하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는데 거기서 기후 조건이 좀 추워지면 풀이 안 자라요. 예전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리더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딱 보면 풀 양을 봤을 때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풀이 더 자라는 쪽으로. 찾았으니까. 대부분 간빙기하고 관련돼요. 소규모의 간빙기. 그 지구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북쪽에 있는 유목민들이 내려오게 돼요.
내려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쪽은 공지였느냐? 아니에요. 또 다른 유목민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벌어져?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싸움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북쪽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밑에 있던 집단이 막아내면 이쪽이 죽는 거고, 그 다음에 밀어내면 이쪽이 또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딴 쪽으로 이동하고 또 계속 건드려. 이게 민족 대이동, 유목민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리더 입장에서는 손가락 빨고 있는 상황에서 죽을래? 어느 정도 있다가 죽을래? 안 그러면 한번 치고 나갈래를 판단해야 돼. 이해가 되죠? 네. 자본은 이미 어느 정도 있다는 게 정확하게 판단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안족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재밌어요. 이 아리안이 갑자기 확 퍼지듯이 진짜 뭐 티베트 민족이 공산화되면서 확 퍼지듯이 그냥 막 확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리안족이 어디로 오냐면 동쪽으로 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인더스 문명을 정복합니다. 근데 인더스 문명이 저 시절에 이미 장사가 끝나 있는 상태였었어요. 문명이 오래되면 대부분 다 망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그렇게 망했고 인더스 문명도 망했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망할까요? 문명이 마지막에는. 엄청난 실수를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난 실수를 하는데, 모든 세계의 문명은 강에서 시작됩니다. 그것도 강 하류 쪽에서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대 문명이라는 게 전부 큰 강을 끼고 있는 거예요. 뭐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나일 문명, 그다음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더 좋은 거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리타스 강 두 개나 강이 있으니까 더 좋고. 그죠? 다 강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누가 봐도 좋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망할 때쯤 되면 어떤 판단을 하냐면 원래는 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해요. 이집트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범람하면 할 일이 없어요. 거기 자기네 사는 게 아니고 강이 범람하면 그때는 집을 버리고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살던 데가 전부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별게 없어요. 옛날 집이라는 게 그냥 흙집이기 때문에 그 몇 개월 있다가 범람 끝나고 가면 다시 지어서 사는 거예요. 흙집을. 아니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초가집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집 짓는다는 게.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뭐 이런 거죠.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그게 왜 좋으냐면 그게 천연 비료가 돼요. 그리고 강의 범람이라는 게 인간에게 위협적이지 않아요. 왜? 우리가 태풍 오듯이 어느 시점에 온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압니다. 그게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그때 도망가 있다가 다시 왔다가 이러면 돼요. 그런데 경제력이 좋아지고 문화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다가 제방을 만들려고 생각을 해요. 왜? 왔다 갔다 이동하기 귀찮으니까 벽돌을 쌓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제방을 만들어버려요. 제방을 만들면 살기가 훨씬 좋아져. 왜? 왔다 갔다 안 해도 되잖아. 이게 이사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봐봐. 이사 한번 가봐. 그럼 엄마 오만 쓸데없는 거 얻어와서 욕심 부려놓은 게 다용도실에서 한 트럭씩 나와서 버려. 저걸 내가 굳이 왜 받아왔는지도 모르게 한 방에 버리고 가. 돈 주고 버려. 힘들게 줄 서서 얻어와서 돈 주고 버려. 그거 참 놀랍지? 추억의 물건이에요. 제방을 쌓아놓고 거기 계속 살면 훨씬 편하죠. 그 대신에 강이 범람하지 않으면 소출이 줄어들어요. 비료가 없다고. 비료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범람할 때는 그게 천연 비료가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67배의 소출이 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엄청 비옥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정주에 살면 어떻게 되냐면 비료라는 개념이 없는 이상은 땅을 쉬어주면서 돌아가면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뭔 뜻인지 아시죠? 네. 근데 그런 생각도 없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자꾸 예전에는 뭐 10배가 나왔는데 이제 7배, 6배, 5배 이러다 보니까 문명이라고 하는 게 건물을 많이 지어놓으면 유지비는 더 들고 유지비는 안 줄어들고 결국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게 되는 거예요. 그로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 나중에 말라 죽는 거예요. 문명들의 끝이 최후가 그거예요. 그래서 인더스 문명도 아리안족이 3,500년 전에 침입할 때, 지금으로서 3,500년에 침입할 때 이미 그로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그냥 건드리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건드리니까 끝났. 그리고 유목 문화는 농경 문화하고 전쟁을 하면 100% 이깁니다. 거의. 유목 문화가 훨씬 이 전투력이 좋아요. 전투력이 좋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게 인도 아리안. 그다음에 이 얘네들이 이 아리안족이 단순히 일로만 갔느냐? 중동으로도 가요. 그렇게 해서 이란 아리안. 페르시아 그 양탄자 타고 날아다니고 뭐 반지 문지르고 램프 문지르고 있잖아요. 아리안이에요. 아리안이에요. 그리고 서쪽으로 더 가서 그리스 로마가 아리안이에요. 그리스 로마 히랍이 아리안이에요.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 독일, 프랑스까지 다 아리안이에요. 다 아리안이에요. 영국 빼놓고 북유럽의 일부하고 영국 빼놓고 다 아리안이에요. 그래서 아리안의 마크가 있어요. 아리안의 마크. 그 아리안의 마크가 만자예요. 만자. 이것 때문에 십자가가 기독교 마크가 되는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만 만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동아시아의 만자. 그 다음에 히틀러의 만자는 이렇게. 네, 철십자, 철십자. 정십자도 이게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얘기하는 게 아리안의 영광을 해요. 히틀러의 구호 중에. 히틀러의 구호 중에. 아리안족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 그게 국민을 단합시키게 되는 거고, 아리안족 말고 좀 덜 떨어진 민족이 아리안족의 이러한 영광들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다 인종 청소를 해야겠다. 그게 홀로코스트. 집단 학살이죠. 아우슈비츠 사건. 그래서 그런 식의 인종 청소가 나오는 것도 뭐냐면 사실은 아리안족. 그래서 아리안의 순수 혈통을 복원하겠다. 그게 게오르기 25시 같은 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히틀러의 표예요. 히틀러의 표. 그래서 다 아리안족이에요. 그래서 히틀러가 뭘 하는 거냐면 손을 이렇게 들죠. 부처님이 이렇게 드시는 거 못 봤어요? 불상이? 이렇게? 이렇게? 부처님 아리안이에요. 부처님 백인이에요. 네팔에 가면 백인이 없다는 이유로 황인이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 나중에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부처님이 만약에 황인이었으면 인도 귀족들하고 대화를 잘 못해요. 조선시대 때 쉽게 말해서 내가 쌍놈 출신이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양반하고 대화를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눈동자도 파랗고 머리카락도 파랗다구나. 머리카락 파랗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도 불안한 불상의 그림들을 자세히 보면 파란 머리, 파란 눈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가장 머리가 파랗게 나오는 거는 지장보살. 지장보살.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는데 석굴암 불상을 자세히 보면 그냥 보면 몰라. 자세히 보면 눈동자가 파래요. 그게 옛날 채색 흔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인도에 카스 제도라고 하는 신분 제도가 있어요. 아주 철저한 신분 제도. 그 신분 제도가 무너지지 않고 사실 지금까지도 내려오거든요. 그 이유는 백인이 흑인을 정복해서 그래요. 그래서 민족이 다르고 색깔이 너무 다르니까 그게 화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남북전쟁 하기 전에 남부가 대규모의 목화 농장을 가지고 엄청난 부를 창출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흑인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싼 값에 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때 아마 발생했던 수익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있을 거예요. 흑백 간의 갈등 문제를 조절하기 위해서. 아니 진짜. 그리고 그게 앞으로 몇십 년 뒤면 끝나냐? 절대 안 끝납니다. 100년이 지나도 흑백 간의 갈등이 미국에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진짜 제 전 재산과 팔을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진짜. 왜?
그거는 흑백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선 후기 때 양반 쌍놈이 다 없어지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양반 쌍놈이 없어졌으면 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이 양반하고 저 양반하고 하던 시절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김도 양반이라니까 양반김. 세상에 양반 아닌 게 없어. 이렇게 신분 계급이 일시에 쫙 무너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다 똑같아요. 양반인지 쌍놈인지 얼굴에 안 쓰여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무슨 일이 있냐면 예전에 중국에서는 신분을 죄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신분을 구분할 뚜렷한 목적이 있을 때는 이마에다가 글을 써요. 먹으로 문신을 해버려요. 소 낙인 찍듯이. 그런 게 이제 학파가 옛날에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런 설이 있어요. 왜? 우리는 형태로는 구분이 안 돼. 얼굴 형태로는 누가 쌍놈이고 누가 양반인지 구분이 안 돼. 근데 만약에 흑백이 섞여 있잖아요. 이거는 다릅니다. 오바마가 몇 대를 흘러가도 그 피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우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민족이 우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대까지도 저런 신분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소수의 유목민인 백인이 다수의 흑인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스트 제도가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집단들이 실제로 여기까지는 아리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다수의 흑인 농경민들을 지배하는 구조예요. 지배하는 구조. 그래서 저런 식의 신분 구조가 만들어지면 깨트려지기가 어렵습니다. 저걸 깨트리려고 도전하는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은 태어난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는 것으로 결정된다. 선천적으로 어떻게 존재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게 멋있는 거예요.